자, 오늘은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도 들어갈 거고 2차 부등식도 들어갈 건데, 부등식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가 안 풀리면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최종 여러분들 무기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등식 내용이 처음 개념을 좀 잘 잡아놔야 뒤에 조금 심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으니까 오늘 하는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 잘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X는 예를 들어서 B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좌변에는 X에 관련된 내용, 우변에는 X 없는 애들로 넘겨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X의 개수가 양수면 우리 X의 개수 A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A가 음수이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A분의 B,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X값을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X의 개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문자가 꼈을 때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해가 특수한 경우가 또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를 무조건 0으로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가 0인 경우를 생각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A가 0일 때 우리 B가 양수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주어진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면 0x는 이렇게 B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B는 우리가 양수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X에다가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집어넣더라도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0에다가 뭘 곱하든 항상 우리 좌변은 지금 0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은 양수보다 큰가요? 0은 양수보다 크지 않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해가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인데 B가 음수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0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건을 셈이 이 부분이 음수라고 저장해 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0x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줘도 일단 좌변은 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은 무조건 음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은 음수보다는 무조건 크지 않나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는 우리 방정식의 경우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부등식에는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새로운 용어냐면 바로 모든 실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가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넣어도 다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자,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없다, 모든 실수를 뜻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x의 개수가 0인 걸 기준으로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푸시오, 해석하시오 이런 이야기는 일단은 여러분들 좌변에 x에 관련된 애들, 우변에는 x 없는 애들로 넘겨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묶어버릴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위에 우리 네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일단 그 네 가지 경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푸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나눠줘야 될 a-2가 양수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나눠주면은 x는 a 곱하기 a-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a 곱하기 a-2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바꿔주고요. 지금 좌변, 우변에서 분자, 분모가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곱하기 a-2가 여러분들 음수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인 경우는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는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서 a 곱하기 a-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수가 많이 높은 편이니 조금 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 얘기했다시피 x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 놓고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죠. 얘가 0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0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또 다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a가 0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a 대신에 0을 무조건 집어넣어주면 a 곱하기 a-인데 a가 0이니까 일단은 좌변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a 대신 0 집어넣어봤자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때 한번 보니까 좌변은 일단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은 1인데 0은 1보다 큰가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안 되면 답을 어떻게 적어 주셔야 된다고요? 해가 없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해가 없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답을 a는 0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죠. 지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두 개든 세 개든 무조건 0 되는 값들은 무조건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또 a가 0 되는 값이 2가 있겠죠. 2를 집어넣어주면 어찌됐든 좌변은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좌변은 무조건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줘도 무조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인데 0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지 않나요? 지금 이 식 자체가 무조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 여러분들 해가 무수히 많다. 그거는 방정식이고 우리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고요?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는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은 A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립부등식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잠깐 위에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어떤 값이 있는데 어떤 값에서 뭐 x는 a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뭐 숫자로 할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2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우리 2보다 크다 하면 우리 계산을 어떻게 했었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등호 안 들어가 있으면 색칠 안에서 동그라미 해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x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색칠 안 한 다음에 2 표시해 주시고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번엔 색칠을 해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색칠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색칠해서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부등식 수직선 그리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이야기는 식이 최소 2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들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지금 이 수직선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수직선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x는 b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직선을 그려 봤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어떻게 적어 주시냐면 x는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는 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수직선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지우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했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예제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 쌤이 요 위에 있는 식은 기역식이라고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쌤이 니은식이라고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역식부터 보면은 일단은 좌변은 x에 관련된 애들, 우변에는 x 없는 애들로 나눠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넘기면 기역식 같은 경우에는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6. x는 3보다는 작다. 니은식 보면요.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15. 그래서 x는 마이너스를 나누는 거니까 분호 방향 꼭 바꿔주시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x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 이 구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기 전에 또
간단한 개념 하나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연립부등식인데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따로 적어 주셔서 아까 위에 문제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A는 B보다는 작다. 그 다음 거 B는 C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가 특수한 경우 부등식을 그려봤는데 조금 해가 특수한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구간이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안 생기죠. 자, 안 생기기 때문에 겹쳐지는 구간이 없으면 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색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은색 구간은 지금 A를 포함 안 하는 거고 이 빨간색 구간은 지금 A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지금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구간도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 색칠해서 올라갈 거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색칠해서 올라가면 이번에 왼쪽으로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검은색도 색칠되어 있고 빨간색도 색칠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얘네 둘 다 동시에 A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자, 부등식에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유일하게 방정식 x는 a 만족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가 특수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지우고 밑에 문제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일단은 식을 선생님 어떻게 해놓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2분의 1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순서대로 차례대로 자,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8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기역식, 두 번째 식을 니은식이라고 해놓고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2를 곱해놓고 분수가 있는 것보다는 분수가 없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를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0은 4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x 플러스 10은 4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식도 일단 먼저 전개하면 2x 플러스 2 8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3x 2 넘어가면 6이 될 거고요. x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x는 2보다는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직선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 부분과 검은색 구간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죠. 한 놈은 색칠돼 있고 한 놈은 색칠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1차 부등식에서 조금 특수한 경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리해야 2차 부등식에서 조금 심한 문제가 나올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인데 보통 우리 전 시간에 했던 1차 부등식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하려고 지금 앞에 부분들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할 건데, 어찌됐든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꼭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등식 같은 경우에 나오면 일단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 식을 세미기역식, 그 다음 식을 니은식이라고 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x는 여러분들 넘어가면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통 식은 둘 중에 하나는 꼭 미지수가 껴 있거든요. 이번엔 니은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x만 남겨두고 나머지 또 넘기면 2x는 3k-3이 될 거고요. x는 2분의 3k-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안 껴있는 식부터 수직선을 꼭 한번 먼저 그려주세요. 그럼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식을 그릴 건데, 니은식은 지금 수직선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2분의 3k-3이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체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버리면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해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자,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을 기준으로 2분의 3k-3이 왼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분의 3k-3이 왼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3k-3이 누구보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은 3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거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꼭 여러분들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전체 유형 37, 38 꼭 여러분들이 해석해 줘야 되는 게 등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등호 체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수직선에 색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어진 2분의 3k-3이 3 자리에 와도 주어진 이 조건,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2분의 3k-3이 3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요. 이 자리에 와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2분의 3k-3이 3 자리에 왔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그냥 등호를 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2분의 3k-3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해를 가지죠. 3도 색칠되어 있고 2분의 3k-3도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3에 와더라도 해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를 갖기 때문에 2분의 3k-3이 3 자리에 와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등호를 넣어줘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리고 안 틀리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등호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고 체크를 다 했으면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K-3은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 넘어가면 3K는 9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는 해가 같도록 하는 거, 이번에는 해가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 식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 형태가 나오면 쌤이 두 개씩 차례대로 끊어놓고 문제를 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끊어놓으면 2분의 3x-1은 2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a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요 식을 기억식, 밑에 있는 식을 니은식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부터 먼저 곱하면 3x-1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4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식은 x 넘어가면 x, 1 넘어가면 a-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또 한쪽에는 미지수가 껴있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럼 먼저 확실하게 미지수 없는 것부터 수직선에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는 a-1보다는 작다. 이게 수직선 방향이 a-1보다는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해가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해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a-1이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게끔, 작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a-1은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뭐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 색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a-1이 마이너스 3 자리에 오더라도 주어진 조건 해가 없게끔 되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a-1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자리에 오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쌤 요 딱 와더라도 이 빨간색 부분과 이 검은색 부분이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안 생기죠. 한 놈은 색칠되어 있고 한 놈은 색칠 안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 들어와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는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여러분들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밑에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수직선 그려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문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해가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조건,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은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먼저 넘기면 x는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그래프는 지금 수직선을 그렸을 때 지금 작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꺾이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면요. 일단 자연수는 4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 수 있죠? 1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자연수가 4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수직선 조금 귀찮더라도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한번 그려보는데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1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오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와버리게 돼버리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도 오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3이 4보다는 크기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5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버리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5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a 플러스 3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뭐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등호 들어간다는 개념이 계속 강조하지만 색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4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지 5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 자리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4 자리에 와버리면 지금 얘는 색칠이 안 돼 있죠. 색칠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4를 포함 안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3은 4 자리에는 오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5 자리에는 등호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5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버리면 일단은 이 부분이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는 포함 안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4개 만족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3이 5 자리에는 와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는 다 끝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a 플러스 3을 a만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a 플러스 3에서 3을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3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은 a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수직선 그리고 등호 체크만 해주시면 이 부분들을 어렵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 부분 연습들을 여러분들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마지막 문제 요것도 한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개를 해서 2x 플러스 4는 5x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x는 4보다는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2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요. 분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된대요. 이 두 그래프가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3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직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는 4보다는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x는 4보다는 작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 x는 4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미지수가 껴져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으로 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역식과 니은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3개는 확보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4는 포함 안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3개는 확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수직선 그려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는 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0보다는 작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에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체크하라고 했었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0부터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0 자리에 오게 돼버리면 요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얘는 색칠돼 있기 때문에 0은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 둘, 셋, 4개, 0, 1, 2, 3, 4개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를 3개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자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자리에 이렇게 와버리면 1은 색칠돼 있으니까 1은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둘, 3개.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는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조건을 여러분들 A에 대한 식,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없애주려면 전체적으로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2를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할 건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는데 부동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고등학생이면 여러분들 부동호 방향 그대로 두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곱한 거 그대로 부동호 방향과 같이 그대로 데리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마이너스 곱하면서 그대로 부동호 방향 그대로 두면서 이 부분 마이너스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값은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차 부등식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수직선 그리고 등호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